안녕하세요. 김용철 법무사입니다. 형사에는 공소시효가 있는 것처럼 민사에도 소멸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민사 문제에서 돈을 돌려받는 기간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민사 채권 관계에서 돈을 빌려줬어요. 그걸 받을 수 있는 일정 기간이 있는데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오래된 채무는 안 갚아도 될까요? 오래된 채무는 안 갚아도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을 하십니다.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이런 법원이 있어요. 내가 권리를 행사해서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권리를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소송적인 문제로 보면 오랜 기간 후에 소를 제기하거나 청구를 하면 입증에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상대방 채무자 입장에서는 잊고 지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소가 제기되어서 들어오면 이런 경우들이 생기죠. 현금으로 빚을 갚아 증거자료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돈을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한참 지나 소송이 들어왔는데 패소했다고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법률에서는 오랜 기간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 채권자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이것을 소멸시효 제도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채권자가 행위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소멸시효된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일반적으로 10년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물론 틀린 얘기가 아닌 일부는 맞는 얘기죠. 기간은 4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모든 채권이 10년은 아닙니다. 일반 사인 간이 돈 거래를 한 것은 10년이 소멸시효가 걸리죠. 상사채권은 상인 간이 거래를 한 것인데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인 카드 회사에서 쓴 카드 대금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등은 5년이 소멸시효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 대금이나 임금 채권, 전문직 수임료, 공과금 등은 3년이 소멸시 기간을 적용하고 있죠. 그리고 음식비나 숙박료, 공연장 입장료 등처럼 1년 안에 돈을 못 받으면 소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소멸시효 시점 기준은 언제인가요?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냐면 채권자가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연체가 됐다면 돈을 달라고 청구를 할 텐데 그때부터 소멸시효 10년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돈을 청구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그럼 소멸시효가 지나면 채무자는 안 갚아도 될까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버리면 맞는 얘기죠. 중간에 시간이 한참 지났더라도 소멸시효 제도가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규정인데 반대로 소멸시효가 다 차기 전에 잠에서 깬 경우에는 보호를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제도를 소멸시효 중단 제도라고 합니다. 중간에라도 10년이 되기 전이라고 한다면 권리 행사를 하면 소멸시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게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럼 권리 행사가 SNS만으로도 인정이 되나요? 그러면 참 간편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재판상 청구. 예를 들면 내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제기하거나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중단 사유가 되고 두 번째는 압류 혹은 감유나 가처분 이런 신청을 법원에 한 것도 중단 사유가 되고 마지막으로 채무자 쪽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세 번째는 채무자가 빚이 있음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빚이 있어요. 갚아 나갈게요. 이런 표현도 중대한 사유가 됩니다. 그럼 어떤 방식의 표현이든 상관없나요? 아무래도 입증 책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자를 일부라도 지급했다거나 기한을 유예해달라고 먼저 요청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승인이 되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진행됐던 소멸시효가 그때부터 다시 처음부터 진행하는 사유가 됩니다. 보통 물어보실 때 상담 오시면 IMF 때 사업하시다가 부도나신 사장님들, 카드 대란 때 카드값이 밀려 고생하시는 분들이 파산 때문에 상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채무자가 10년, 20년이 되었는데 갚아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때 꼭 확인할 것이 있죠. 소멸시효가 중단된 건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원칙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고 하면 법률상 청구할 수 없어서 끝난 것인데 채권자가 소를 제기했거나 가압류, 가처분이 들어왔다면 그때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중단 사유가 발생했는지 확인을 받아봐야 그 채권이 없어졌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채무마다 소멸시효가 각자 다르다고 했는데 단기 소멸시효인 1년, 3년, 5년짜리도 소를 제기해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 기간이 10년으로 다시 늘어납니다. 소멸시효가 짧더라도 내가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단기가 아닌 장기 10년으로 늘어나서 10년짜리 소멸시효 채권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럼 소멸시효 진행 상황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오래된 채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라면 꼭 해드리는 절차인데 제일 정확한 것은 법원에 사건 검색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이 나에게 법조치를 했었는지, 했다면 언제 했었는지 체크해보면 소멸시효가 지난 건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증서가 있다면 집에서 확인을 해보시고 없다면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법원의 종합민원실을 찾아가셔서 사건 조회를 해달라고 하면 본인 명의 사건을 다 찾아줍니다. 또 구체적으로 세부 내용까지 검토해 보시면 상대방 채권자들이 언제 소제기를 했는지, 그래서 소멸시효는 끝났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하고 간과하기 쉬운 내용이라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었기를 바라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김용철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